여러분, 재테크, 투자 이런 말만 들으면 머리부터 아파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오늘 이 복잡하기만 한 금융의 세계를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계획, 바로 여러분만의 튼튼한 금융 요새를 짓는 법으로 확 바꿔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전문 용어는 왜 이렇게 많고 선택지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막막하기만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고요. 바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금융 요새라는 딱 와닿는 비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키워나갈지 그 명확한 청사진을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첫 번째 벽돌부터 쌓으러 가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세울 요새의 건설 계획인데요. 첫째, 튼튼한 기초부터 다질 거고요. 둘째, 자산을 불려줄 성장 엔진을 달아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나한테 딱 맞는 청사진을 고르고 넷째, 요새를 오래오래 지키기 위한 유지보수 방법까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계, 바로 기초 다지기입니다. 어떤 튼튼한 요새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잖아요. 금융에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기초라는 건 우리가 언제 쓸지 모르는 돈, 그러니까 비상금 같은 돈을 안전하면서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계좌에 넣어두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대표적인 선택지가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은행의 파킹 통장. 이름 그대로 잠깐 주차하듯이 돈을 넣어둬도 일반 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이자를 쳐주는 상품이죠. 그리고 증권사의 CMA 계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하루만 돈을 맡겨도 알아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이자를 불려주는 방식이에요. 둘 다 돈 넣고 빼기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 이거 중요해요. 바로 예금자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자가 얼마나 된다는 거야? 싶으시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5천만 원을 연 3%짜리 계좌에 넣어두잖아요? 그럼 세금 떼기 전이긴 하지만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4천 원이 넘는 돈. 그러니까 웬만한 커피 한 잔 값이 그냥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요. 이게 바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그 짜릿한 첫걸음인 거죠. 자, 이제 기초는 튼튼하게 다졌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요새를 위로 더 높고 크게 쌓아 올려야죠. 우리 요새의 성장을 책임질 강력한 엔진,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눈덩이처럼 불려준다는 그 마법의 엔진, 바로 복리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복리, 들어는 보았는데 정확히 뭔지 헷갈리시죠?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시간이랑 만나면 정말 무서운 힘을 발휘하거든요. 장기 투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리의 힘을 아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꿀팁이 하나 있어요. 바로 72의 법칙입니다. 계산법은 더 쉬워요. 그냥 숫자 72를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연수익률로 나눠보세요. 그럼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대충 몇 년이 걸릴지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연 8% 수익률이라면 72 나누기 8이니까 9년. 9년이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죠. 신기하죠? 좋습니다. 기초공사 끝났고 성장 엔진까지 장착 완료.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어떤 모양의 요새를 지을 건지 설계도, 즉 청사진을 그려야 합니다. 투자에는 정말 다양한 전략이 있지만요.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설계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꾸준함이 무기인 적립식 투자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버텨내는 맷집에 초점을 맞춘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성격이 아주 다른 두 전략이죠.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게요. 자, 첫 번째 설계도는 바로 적립식 투자입니다. 아마 매달 50만 원씩 S&P 500에 넣으세요. 같은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게 이겁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끄고 그냥 기계처럼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사 모으는 거죠.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시장 타이밍을 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사야 하지? 이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감정에 휘둘릴 일이 적어지죠. 그리고 또 주가가 떨어졌을 땐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게 되니까 자동으로 쌀 때 더 많이 사는 효과가 있다고들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12년 동안 국내 펀드를 분석해 봤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냥 목돈을 처음에 딱 넣어두고 가만히 놔두는 게 나눠서 사는 것보다 위험 대비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적립식 투자의 진짜 장점은 수익률 자체가 아니라 시장이 막 폭락할 때도 에이, 원래 매달 사는 거니까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자하게 만들어주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적립식 투자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다른 설계도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번엔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죠. 레이 다리오가 만든 전략인데요. 이름부터가 멋집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 말 그대로 어떤 날씨, 즉 어떤 경제 상황이 닥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4계절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전략의 핵심 단어는 딱 하나, 균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막 성장할 때는 주식이 좋겠죠? 근데 반대로 물가가 막 오를 때는 금이나 원자재가 빛을 발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자산들을 골고루 섞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제적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요새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자산 배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이제 멋진 요새를 다 지었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아무리 튼튼한 요새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허물어지는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가 필요한데요. 투자 세계에서는 이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리밸런싱, 말이 좀 어려운데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내가 정했던 자산 비율 있잖아요. 그걸 주기적으로 다시 맞춰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훨씬 쉬울 거예요. 내가 처음에 주식은 60%, 채권은 40%로 가져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1년 동안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예요. 와, 신나죠? 근데 계좌를 딱 열어보니까 주식 비중이 75%까지 확 늘어나 있고 채권은 25%로 쪼그라들어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위험한 포트폴리오가 되어버린 거죠. 이때 하는 게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비중이 커진 주식을 일부 팔아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진 채권을 다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계획했던 60대 40 비율을 다시 맞춰주는 거죠. 결국 리밸런싱은 자연스럽게 비싸진 걸 팔고 싸진 걸 사게 만들어주는 아주 스마트한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만의 금융 요새를 짓는 4가지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머릿속에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요새 청사진입니다. 첫째, 언제든 꺼냈을 비상금을 위한 기초부터 튼튼하게. 둘째, 시간이라는 마법을 내 편으로 만드는 복리 엔진을 정착하고요. 셋째, 나한테 맞는 투자 청사진을 신중하게 고르세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기적인 리밸런싱으로 요새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주는 겁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거대한 성도 결국 작은 벽돌 하나에서 시작되잖아요. 자,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요새를 위해 놓을 첫 번째 벽돌은 과연 무엇인가요? 당장 파킹 통장을 알아보는 것도 좋고요. 오늘 이야기한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대해 더 검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힘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